인원, 인원이 아무래도 좀 더 적은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오늘은 더 알찬 교육 내용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한 1분 정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 30분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휘슬러 제품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서출판 휘슬러의 편집 주관을 맡고 있는 오상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교육 처음 하다 보니까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카메라를 쳐다보고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대면으로 그 교육을 하거나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의 눈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분위기나 상황들을 좀 보면서 대처하기가 좀 쉬운데 아무래도 그 대화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되게 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좀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강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하면 저는 2005년도부터 휘슬러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휘슬러의 특히 교육용 도서들 중심으로 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편집 기획했고 또 총괄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3년 정도는 새롭게 만든 무궁무진 시리즈와 관련해서 작업을 하면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라고 하는 곳이 이제 애니메이션과로는 전국 1등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전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의 교수로 3년째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어제 1차 교육 강의는 했었고요. 상당히 반응도 좋았었고, 부끄럽지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도 많이 주셨어요. 잘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주셔서 좀 힘이 나고요. 오늘, 아무래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고민도 좀 많이 했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정도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휘슬러 출판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형 전집 출판사는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휘슬러 출판사가 어떤 곳인지 짧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휘슬러 제품의 어떤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핵심 내용들 위주로 설명할 텐데 휘슬러 제품이 어떤 형태로 개발되고 있고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품 라인업의 어떤 특징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궁무진 한국사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어떻게 보면 매진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궁무진 한국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좀 더 원활하게 소개를 할 수 있고 고객의 마음을 좀 더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슬러 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휘슬러 출판사에 대한 부분 소개하면 2002년도에 휘슬러가 생겨났어요. 물론 대표님은 그 전부터 그 출판계에 계셨고요. 독립적으로 휘슬러를 만들게 된 건 2002년도입니다. 첫 번째 책이 해리포터 사이언스라는 책이었어요. 처음 나온 게 2002년도에 나오면서 초판 시작이 한 4만 부 정도 나갈 정도로 공격적으로 책이 나왔던 책인데
이 책이 가장 어떻게 갖고 있는 이 우리 회사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요. 해리포터는 너무나 유명한 문학 작품이잖아요. 영화로도 되고. 이 문학 작품이었던 해리포터와 과학, 사이언스를 합친 융합형 도서였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커다란 반향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그리스, 로마 사이언스, 뭐 바이블 사이언스, 삼국지 사이언스 시리즈물들이 계속 나왔고, 그 이후에 단행본 형태로 된 출간물들이 상당히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제가 입사했다고 했잖아요. 2005년도 무렵에 초등 중심으로 된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전집류의 책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거고요. 이 무렵에 저희가 이제 융합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책들을 다른 출판사와 차별화된 책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저희가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독창적인 교육 도서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고 책 종수는 적지만 이와 관련한 교육용 자료나 컨텐츠 개발은 계속됐고요. 특히 사이언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재교육원에서 교재로 활용이 되면서 교사 지침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 세트에 들어가 있는 권은 40권이지만 실질적으로 만드는 건 저희가 한 120권 이상의 콘텐츠를 좀 만들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부도 많이 해야 했고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되었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건 물론 2021년도부터 내부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2023년도에 이제 출시된 게 무궁무진 한국사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에 초등 시장도 아무래도 많이 위축된 것도 있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융합 콘텐츠 자체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연령대를 또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갖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시리즈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2023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유아동 시장에 적용이 가능한 도서 어떤 양장본의 그림책 스타일의 책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지금 계속 이 부분들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어떤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떻게 교육 도서 중심의 컨텐츠를 개발하게 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성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매몰된 부분도 있었고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상당히 좀 재미없게 공부를 해왔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니겠냐.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서구권에 있는 많은 교육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뭐 아니면 북유럽권에 있는 그 학교와 교육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서칭을 했는데 그 무렵에 막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스템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융합형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무렵에 저희도 이제 외국에 가서 교환교수로 가셨던 교수님들하고도 컨택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실제로는 국내에 있는 저자들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육 콘텐츠 회사인 것과 같이 조인을 해서 만드는 게 사이언싱 오디세이 시리즈물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 필자들이 대부분 나사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하버드에 계신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한 어떻게 보면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시작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됐죠. 2007년, 8년도에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사회가 융합형 사회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하나의 손안에 들어오는 핸드폰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아, 세상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이거를 실감할 수 있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아, 융합이 진짜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융합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빠르게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워딩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점점 산업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나왔던 챗 GPT를 활용한 이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진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워야만 미래에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직업도 사라져가고 그리고 어떻게 봤는 지금 현재 교육의 형태는 과연 올바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들 고민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하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넣은 답은 딱 하나였어요.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 이거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개발된 모든 교육 교재는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만들자. 이게 바로 미래에 가장 필요한 인재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즉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자라고 과학자라고 물론 성적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적합한 즉표학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 자체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타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건강 보조제라고 할 수 있지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아이들 스스로가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도대체 창의적인 융합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것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진 인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기존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새로운지도 알아야 되고 그걸 조합해낼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저희는 이런 사고력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아이들에게 주기보다는 주제, 키워드 이런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주목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사고력 교재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 두 가지의 라인이에요. 저희 출판사의 제품의 라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재 다른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책의 형태도 다른 종류의 책들을 뭐 우후죽순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책은 융합형 교재와 역사 교재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깊이 있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형 교재를 만드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역사 교재만큼 융합형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는 모든 과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도 들어있고 인물도 들어있고 과학도 들어있고 기술도 들어있고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만 제대로 해도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다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과의 연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융합형 교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가 뭐 어떻게 보면 한 몇 년 전 교육 강의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는데 타 출판사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출판이 되어 있는 많은 전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집들을 다 어떻게 보면 보고 공부를 하면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문학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연 관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책들이 많이 있는 전집 회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진짜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도서관에 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그만큼의 다양한 것들을 집에 다 갖추기도 사실 부담스럽죠. 그런데 저희가 개발하고자 했던 융합교재는 딱 하나의 세트만 있더라도 한 권의 책을 시작해서 보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여러 가지 영역으로 그게 사회 영역, 자연, 과학, 기술, 문학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형태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생각의 확산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융합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들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창의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사이언싱 톡톡과 사이언싱 오디세이입니다. 물론 저희가 먼저 개발한 건 사이언싱 오디세이였어요. 사이언싱 오디세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책인데 이 책은 미국에 있는 교육 콘텐츠 회사랑 제휴하면서 저희도 내공을 좀 쌓아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국내 교육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과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융합형 교재로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잘 적용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겠는가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진짜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공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때 같이 개발했던 분들이 2010년, 11년 그때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화두가 융합 인재교육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템이 스팀으로 바뀌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 우리나라는 똑같은 거 되게 하기 싫어하잖아요. 약간 변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술 영역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창의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기, 표현하기, 만들기, 뭐 그거에 대한 거를 몸으로 뭐 나타내기, 춤추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아트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바로 이제 스팀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많이 확산이 됐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융합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융합 뭐 과학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 것도 그런 배경이고요. 사이언스 오디세이를 같이 개발했던 교육단체의 교육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개발진으로 많이 합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한 분들이 저희랑 개발한 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좀 더 관심이 생기자 그전에는 저희가 막 부탁해갖고 같이 컨텐츠 개발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한 2, 30분 가까이 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같이 만들어낸 책이 사이언싱 톡톡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싱 톡톡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국내형으로 만들어진 최적화된 결과물이자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많은 또 판매고를 기록했던 책이 바로 사이언싱 톡톡입니다. 일단 융합형 교재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서 사이언스 톡톡은 초등사고력 기본과정 프로그램, 사이언스 오디세이는 초등과정 심화과정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됐었고요. 그 이전부터 저희는 역사교육과 관련된 부분 계속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히스토리 톡톡, 사이언스 톡톡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훨씬 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도리어 휘슬러보다는 사이언스 톡톡이 더 많이 알려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톡톡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책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히스토리 톡톡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주제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집트다 그러면 이집트를 주제로 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한 책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종류의 역사책과는 차별화된 아주 입체적인 접근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자연지리를 중심으로 해서 왜 역사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쉽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을 개발한 이유가 사실은 지리적인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는 많은 폴리스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다 산악지형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상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을 했었고 그때 당시부터 해상 무역을 장악한 이후에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돈을 번 걸 가지고
문화와 철학을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꼽히기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토대로 된 부분도 이런 식으로 왜 그리스 문명이 탄생했는가 하면 자연지리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해서 하는 책입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 변화이 어떻게 되고 나일강 지역에 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나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역사의 어떤 커다란 변화 과정을 알게 된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히나 2024년도판 최신판으로 최근에 다시 인쇄가 돼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또 만만히 세계사 한국사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 브랜드에서도 보듯이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학습 만화 스타일의 책이다라고 24권짜리 책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만만히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만화로 만나는 히스토리 톡톡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24권짜리 이 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완성이 된 책이 바로 무궁무진 한국사입니다. 무궁무진 시리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아동 시장을 겨냥한 또 다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무궁무진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긴 하겠지만 한국사를 중심으로 한 책이 현재 역사 교재 라인 안에 포함돼서 만들어져 있고 이후에 무궁무진 세계사가 나온다면 역사 교재 라인에 또 포함이 되겠죠. 지금 현재 열심히 제작 중에 있는 무궁무진 만물관찰 시리즈는 융합교재, 역사교재가 아니라 융합교재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두 가지 융합교재와 역사교재 중심으로 된 책만 집중적으로 향후에 개발하고 이후에 우리가 예술, 문학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건 별도 영역이 아니라 융합교재 내에서 같이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어떤 내용적인 구성에 따라서 또다시 역사교재, 예를 들어서 인물에 대한 어떤 위인전 형태의 저희가 융합교재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역사교재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저희는 두 가지 형태의 교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궁무진은 과연 무엇이냐? 무궁무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브랜드를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많은 이름들을 생각을 했어요. 되게 쉽고 귀엽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궁무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무궁무진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한자 성어예요. 이 의미만 하더라도 한도 없고 끝도 없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다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무한하다는 걸 갖고 있죠. 이게 우리 아이들의 잠재성, 잠재력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미래를 성장해나고 미래에 어떤 잘 살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궁무진한 어떤 이런 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디어라든지 생각의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좀 적용해서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궁무진이라는 어떤 브랜드 BI를 만들면서도 중간에 메비우스 띠를 집어넣은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개발한 무궁무진 시리즈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홍보 영상을 한 번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주목해 보실 부분들은 특징을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의 메인 지시가 바로 이 무궁무진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궁무진 한국사 갖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과연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보시면서 특히 키워드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두고 있는지를 좀 잘 아시면 이후에 소비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상 잠깐 한 4분 정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육은 단순히 과거의 조각들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교육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위대한 문화 지능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미래 인재로 성장해야 하는 아이를 위한 역사 교육이라면 더더욱 시작부터 달라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공식을 알면 풀이가 가능한 수학처럼, 원리를 이해하면 개념이 확 잡히는 과학처럼, 역사 속에도 공식과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 어떠한 일도 이유 없이 벌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 속 공식과 원리, 그리고 논리적 사고까지 통쾌하게 풀어주는 무궁무진 한국사. 무궁무진 한국사는 잎이 아니라 줄기를, 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합니다. 읽을 때마다 또 다른 궁금증이 쌓이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만 콕콕 짚어 우리 아이 사고력의 톱니바퀴를 힘차게 돌립니다. 그 비법은 바로 핵심 내용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무궁무진 한국사는 각 권마다 5가지 키워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키워드만 따라가면 사건의 배경부터 원인, 과정, 결과, 그리고 끼친 영향까지 논리적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선사시대를 소개한 한반도 최초 인류편으로 키워드의 예를 살펴볼까요? 이 책에서는 길고 긴 선사시대를 핵심적인 키워드 5개인 뼈, 도구, 물, 상징, 움집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먼저 뼈를 통해 최초 인류의 직립보행과 영장류와의 차이점을, 그리고 도구를 통해 도구의 사용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또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류의 진화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상징을 통해서는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인류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단단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움집을 통해서는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한 과정을 이해하고 마침내 어떻게 커다란 사회를 만들고 국가의 탄생까지 이룰 수 있었는지를 통쾌하게 설명합니다. 이처럼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기만 하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궁무진 한국사만의 공식과 원리입니다. 그리고 무궁무진 한국사는 역사 속 과거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놓치지 않고 설명합니다. 고조선 고인돌을 통해 한민족의 개념을, 신라 법통왕을 통해 오늘날의 불교를, 고려의 왕건을 통해 오늘날의 성씨와 본관제도를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역사가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생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사에 대한 논리적 이해를 위한 무궁무진 한국사 역사 교육의 마침표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입니다. 한국사 전체 총 96편, 20여 시간에 걸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역사 교육의 흥미와 통쾌함을 확실히 경험할 것입니다. 읽는 재미와 보는 재미를 동시에 충족하는 무궁무진 한국사.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우리 아이 사고력 발전소. 무궁무진 시리즈의 첫 번째 선물. 무궁무진 한국사와 지금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 생각의 넓이와 깊이가 확 달라집니다. 네, 영상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영상이 저희가 만들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고요.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 설명하게 될 저희 그 무궁무진 한국사만이 갖고 있는 3단계 학습이라든지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특장점들이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세, 8세, 9세, 10세 아이들에게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냐.
라고 했을 때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역사 교육은 이제 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그리고 전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역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학문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해력, 그리고 배경 지식, 뭐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만큼 좋은 어떻게 보면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학문 영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되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하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외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어려운 용어나 시대, 인물 뭐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시작해도 될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도 빨리 하면 좋고 그리고 꼭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돼서 시작해야 되는 게 역사가 아니라 먼저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은 게 바로 이제 역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그림책의 형태로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눈높이를 낮추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핵심적인 키워드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책 그리고 불필요한 많은 정보를 넣기보다는 꼭 알아야 될 내용만 담아주는 책 이거를 만들고 그것만 갖고도 안 돼. 아이들이 요즘 문해력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책을 들여다보는 부분에 너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영상 보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영상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혼내기도 하고 너무 스마트폰 쳐다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재미없는 컨텐츠면 의미가 없거나 아이들이 흥미를 못 갖겠지만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만한 컨텐츠로 바꾼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책에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 그림을 컷아웃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형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또 제가 청강대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팀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애니메이션 작업이 저희가 맨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의외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24시간 분량의 어떤 영상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우리 대하 드라마도 보면 24부작이랑 같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끝끝내 이제 해서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거 갖고도 영상과 책만 갖고 하기보다는 애들이 직접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200장의 카드 게임입니다.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 책을 본 내용으로 흐름을 이해하는 거죠. 흐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주요 사건들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앞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게 먼저 앞서서 있었던 일인지도 역사적 배경 지식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쉽게 우리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일들을 꿰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형태의 게임을 통해서 학습 게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학습 효과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역사의 큰 틀을 이해하면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게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등과정, 고등과정, 심지어 사회인이 돼서도 이 부분은 되게 유효하게 작용을 하게 돼요. 저희는 이 책을 한 3년 동안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도 많았었고, 하지만 진짜 좋은 책을 만들겠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출판사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형태의 내용 전달을 해야겠다는 어떤
사명의식 내지는 어떤 이런 고민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다 봤어요. 우리 다른 전집 출판사 나와 있는 책들을 전집마다 각각의 특장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다 확인하면서 단언컨대 저희 책이 가장 한국사 책으로는 베스트다라고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판매하시는 분들이 먼저 자신감이 없으면 실제로 소개를 쉽게 잘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자신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밀고 있는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툴은 보고 읽고 놀고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문해력이 떨어지고 책 읽기 별로 안 좋아하고 되게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재밌는 영상을 통해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아 그래 오 이거 뭐 되게 웃기네 뭐 여기 뭐 리액션이 되게 재밌네 하지만 그걸 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한 흐름 내지는 역사에 나온 인물의 이름 아니면 사건의 이름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게 돼요. 물론 되게 적극적인 학습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지기, 친해지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읽게 되면 책을 통해서 내용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훨씬 더 몰입감을 갖게 됩니다. 앞에 한번 이해했던 내용을 책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노는 과정을 통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거를 자기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아, 내가 봤던 내용이 이거였는데, 이거구나. 확인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이렇게. 왜냐면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게임에서 자기가 이기는 순간이 오거나 1등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재밌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게임 시간이 한 거의 10분 안팎이면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하고 두고두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뭐 이렇게 집안일 뭘 할 때 이걸 갖고 게임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활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부터 부모님들까지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재미나게 한 번쯤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을 확인하는 걸 통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놀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고 읽고 놀고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해 주시면 이거 되게 좀 신박한 방법일 수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 고학년인 경우에 굳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러면 이거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해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등 저학년 입학 전 아이들 분명히 책부터 읽으라고 하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직접 이걸 읽어준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익숙해지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 훨씬 더 한국사에 대한 부분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각각의 보고 읽고가 놀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은 96편 총 24시간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 책이 48권 구성이에요. 48권에 한 권에 두 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 최초 인류는 1부, 2부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이 안에 5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인트로, 처음 배경에 관한 이야기, 한반도 최초 인류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리 어떻게 인류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인트로로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뼈란 이야기를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흘러가는데 이 첫 번째 이야기 키워드와 두 번째 이야기 키워드까지 담은 게 1편이에요. 1부.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인 불부터 시작해서 상징, 움집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에 대한 내용을 두 개의 영상, 15분, 15분짜리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어떤 영상은 짧은 10분짜리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17분, 18분 이렇게 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영상으로 묶지 않은 거는 30분짜리로 묶게 되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만들었고 이 부분들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세종대왕 편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5가지 키워드를 구분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나게 이 부분들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존의 다른 컨텐츠,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엇이 더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쉬워져요. 아무래도 일단은 그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집중해서 뭔가를 막 파헤쳐서 본다기보다는 그냥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리고 그림책 안에서는 지도 위에 많은 부분들이 동시에 올라가 있어요. 뭐 사람들이 어디 이동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쪽은 시작 발발 지점, 중간에 어떤 전투가 있었고 또 누구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의 펼친면에 그림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영상에서 보면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이 됐는지 순서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지만 순서와 흐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전달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영상의 사운드, 이펙트 효과, 그 다음에 배경음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별로 지루한 거를 잘 못 느껴요. 막 전쟁씬 같은 경우에는 실감나게 막 화살이 날아다니고 뭐 터지는 소리가 나고 막 뭐 비명 소리도 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상황 전달이 잘 되고 몰입이 더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엇보다 아무래도 책보다는 영상을 더 쉽고 재미나게 느끼는 경향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저희가 주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이건 일종의 교육적인 수단이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 다 주겠다. 이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책 안에 없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책은 총 48권. 그 외에 이제 부록 형태로 들어가 있는 뭐 QR북이나 뭐 어떻게 보면 고려 왕조사, 조선 왕조사,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다 패키지로 묶어져 있죠. 여기서 이제 본책인 48권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보면서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동영상에 설명하는 부분 꼭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키워드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배경,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리고 그 과정, 결과,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까지 끼쳤는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이게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일 수밖에 없는 게 무엇 때문인지를 이 책 안에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서양사, 동양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한국사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사를 빼놓을 수 없고요. 그 부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역학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되어 있고 개념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서양사에 있는 이야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같이 설명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문익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면 문익점 속에 있는 단순하게 뭐 그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 재배 성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옷을 입고 있는 의복에 어떤 변화를 주었어요. 이렇게만 얘기 가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재료가 바뀌고 어떤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산업혁명과도 연결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혁명은 인도에서 자라는 목화를 가지고 영국에서 그 기계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대량 생산하면서 이루어진 혁명이 바로 산업혁명이거든요. 영국이 잘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기도 했고 전체 기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량 생산된 기계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목화였고 문익점이 했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익점을 통해서 조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면포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면이 바로 이 목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화폐 대신 대용될 정도로 경제적인 측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담겨져 있어요. 이처럼 우린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그냥 역사의 지식을 그냥 쭉 전달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에 비교의 대상들과 어떤 비교와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그거 있어요. 책을 보면 모든 표지가 다 한 권의 주요 핵심 내용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냥 아주 상징적인 그림 하나로 묘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책 안에 있는 키워드의 내용들이 한 표지 안에 적절하게 들어가서 과정들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놔요. 그 부분은 책의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뒷면에는 5가지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나열을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알아야 되는지, 이게 왜 이렇게 궁금하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뒷표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본책 안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흘러서 따라가기만 하면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 키워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한 인물의 어떤 생이나 과정들이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스토리 연대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중요 인물에 대해서는 각각의 인포그래픽 페이지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중요 인물에 대한 MBTI까지 요즘 또 트렌드를 반영해서 담아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엄마들이 또 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흥미를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책의 강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혹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책 읽기 과정까지 다 진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선사시대부터 시작해 남북국시대까지 펼쳐져 있는 책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봤다라고 하면 물론 처음에 200장 카드 게임 아이들한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게임을 했을 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도 게임을 즐길 수 있기 시작합니다.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게임 해설서가 있어요. 60페이지 분량의 게임 해설서가 있는데 이걸 보면 첫 번째부터 200장까지의 쭉 연결된 흐름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카드 게임 설명서도 첨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시대별로 50장씩 총 200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후에 저희가 카드 게임을 리뉴얼하고 업데이트할 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카드 게임의 난이도 표시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사시대 50장 갖고 하려더니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것만 갖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200장 중에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카드, 뭐 세종대왕, 뭐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 뭐 몇 가지 큰 틀에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난이도에서 별을 표시 하나짜리만 모아서 먼저 게임을 한다든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연락이 오는 분들한테 먼저 그냥 쉬운 카드부터 섞어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먼저 책 읽기와 영상을 보고 책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이들이 성취감이나 내용을 따라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이걸 책을 다 읽고 영상도 다 보고 했다면 이 게임을 반복적으로 하면 장담컨대 초등 과정이 아니라 중등 과정까지의 역사에 대한 부분, 한국사에 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담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여러 명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QR 영상이 카드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나 이 내용이 좀 알고 싶은데 그럼 찍으면 앞에 있는 영상하고 달라요. 앞에 있는 영상은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 영상이라면 이 QR 영상은 모든 키워드 각각 하나씩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QR 하나 킬 때마다 15분짜리 영상 보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이 부분은 3분에서 4분짜리 영상으로 되어 있는 QR이기 때문에 이 QR만 보면 아이들이
한 3분만 잠깐 보면서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단, 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QR 영상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소비자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 이 영상에 관한 부분들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일단 무료로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영상들은 다 어떻게 보면 홍보 내지는 영업적인 부분에 필요한 영상들이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튜브에도 저희가 올려놓은 것들이 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로그인이나 이런 거 하지 않더라도 이 홍보 영상하고 샘플 영상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영상들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장에 찾아오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영상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 이런 부분 직접 여기서 같이 켜서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지금 배포가 되어 있거나 뭐 갖고 계신 텐데 이 도서 목록 안에 다 모든 시리즈마다 QR 영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홈페이지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샘플북에도 마찬가지로 다 QR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홈페이지랑 연동이 돼서 찍으면 다 무료로 시청이 가능한 누구나 다 시청이 가능한 영상으로 보실 수 있다. 이 부분이 가능하고요. 카드게임 설명 영상도 카드게임 박스 위에 QR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찍으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센스가 꼭 필요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편 영상. 우리가 알고 있는 무궁무진 한국사에 한 권당 2개씩 붙어 있는 영상들은 96편에 대한 영상 라이센스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샘플 영상에서 이 중에 샘플 영상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보실 수 있지만 본편 영상 96개를 다 본다라고 하면 라이센스를 꼭 가져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QR북이 현재 있는데 그 QR북에는 각각의 아까 얘기했던 각 키워드 하나당 아까 얘기했던 이게 본편 영상은 96편은 15분짜리다라고 생각하시면 QR북 영상은 3분에서 4분짜리 영상들이 각각 QR로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QR이 카드에도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어떻게 보면 본편 영상과 QR 영상은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중고로 사신 분들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 시장과 제품과 차별화된 부분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후에도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부분 계속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처음에 제품 구매하신 분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돼요. 그게 뭐 네이버에서 그냥 휘슬러 출판사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휘슬러북 co.kr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검색을 하셨고 여기 들어오시면 회원가입을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해달라라고 이제 그 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서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딱 회원가입 신청 완료 딱 뜨는 순간에 라이센스 신청하시겠어요? 라고 뜹니다. 왜냐하면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냥 우리 홈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그냥 일반인이 들어와서도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라이센스 신청 같은 경우에 그걸 이제 책 구매하신 분들은 당연히 신청을 하시겠죠. 그러면 저희 현재 영상이 사이언싱 톡톡과 무궁무진 한국사 두 가지 영상 총 거의 한 400개 가까이 되는 영상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둘 중에 무궁무진 한국사를 구매했다. 그러면 둘 중에 무궁무진 한국사를 클릭하고 신청 버튼만 딱 누르면 저희 본사 관리자 모드로 자동 전송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걸 보고 이분이 정품 구매하신 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라이센스 번호를 문자로 발송해 드려요. 그러면 그 문자를 받으신 걸 갖고 그 홈페이지 안에서 라이센스 등록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만 하시면 그 이후에 다시는 라이센스 등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2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만 숙지를 해주시면 설명하기도 쉬울 거고 저희도 이제 연락 가끔 곧바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금방 신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혹시라도 잘 모르신 부분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제가 교육할 때마다 계속 라이센스 신청 방법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향후 계획을 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휘슬러가 해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매출에 가장 영향이 큰 거는 신간 새로운 신간이 나오는 부분. 무궁무진 한국 사람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는 신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주력해서 팔아주십사 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무궁무진 한국사고 이 책을 잘 어떻게 보면 판매가 되고 해야 나머지 시리즈 제작에도 탄력이 붙고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후에 만들어진 좋은 책을 또 잘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으로 총판과 매장 교육이 됐던 뭐 교육 강연이 됐던 홍보 자료 영상이 됐던 이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지난 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총판이라든가 매장과 관련해서 컨택을 하거나 뭔가를 해봤던 경험이 빵이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전체적으로 총괄 기획을 하고 만들어내고 책을 직접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어떻게 보면 교육 강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교육 담당 이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또 다른 좀 차별화된 콘텐츠나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이후에 어떤 교육 담당 이사님이 들어오시든 간에 교육 관련된 내용들은 주도적으로 제가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무궁무진 한국사와 관련된 교육 영상 내용들은 이걸로 일단 가름하겠지만 이후에 저희 융합교육 관련된 그 제품 라인과 그 역사교육 제품 라인을 따로따로 떼갖고 한 번씩 더 좀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8월 달 중에 계속 연달아 좀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때 많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홍보 관련된 영상들은 뭐 단톡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기도 하고, 저희도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계속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속 좀 사용을 해주시고 널리 전파한다거나 본인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뭐 블로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노출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절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총판장님들과 통해서 계속 전파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저희가 그 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사은품 형태로 그 처음 기획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 만들어지는 부분 때문에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은품 형태로 5월달, 6월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후에 이게 계속 저희가 마케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무래도 보고 읽고 놀고라고 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런 사은품 행사를 더 이상 못하겠다 얘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계속 그 부분에서 판매하는데 같이 설명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 마케팅 통해서 저희가 SNS, 유튜브, 블로그, 카페, 뭐 광고라든가 뭐 그다음 언론 매체를 활용한 뭐 계속 기사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도 기사 검색을 하게 되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전에도 기사 나왔던 부분들은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 SNS에서 지금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한 지금 그 광고 집행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그 올라가는 릴즈라든지 몇 가지 타입들로 해갖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2개에서 3개 정도는 지금 광고, 유료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뭐 최근에 보니까 진행했던 것들은 많게는 한 2만 건까지 조회수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이런 생기고 있더라고요. 점점 무궁무진 한국사와 관한 부분에서는 인지도가 올라갈 거고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무궁무진 한국사 혹시 있어요? 라든지 무궁무진 한국사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 뭐 상담하러 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1시간이 됐는데요. 핵심 요약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판사는 융합과 역사 콘텐츠 전문 출판사라는 거.
다른 것들보다는 융합이라고 하면 휘슬러. 역사 관련된 책을 만드는 전문적인 회사는 휘슬러라는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부분에 강점을 두고 계속 만들어 나갈 거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구성품이나 뭐 다른 제품들도 이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로 계속 추가해 나갈 거기 때문에 계속 변화되는 저희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판매하실 때 핵심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했던 것들 다시 요약 정리를 하자면 홍보 동영상을 많이 노출을 좀 해주시고 매장을 찾아오신 분들 하더라도 혹시 영상을 보시지 않았다면 홍보 영상 3, 4분짜리 좀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보시고 나면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마음이 동해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책은 좀 다르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느끼시는 소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다른지,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하고 어떤 부분에 좀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할 때 보고 읽고 놀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주시고, 그러니까 7살, 8살짜리 아이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 이 책이다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가 수동적으로 영상을 보고 즐기던 아이도 능동적으로 바뀌고 책을 읽게 되고 그걸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샘플북이나 QR 영상이나 이런 거를 같이 직접 보여주시거나 노출시켜 주면서 이게 되게 좀 완성도 있게 뭐 나온 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분명히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오늘 1시간짜리 영상을 짧게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단톡방을 통해 갖고 김태현 팀장님에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 이후에 좀 더 좋은 교육 영상과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